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명 또 증가한 가운데 종교시설에서의 감염이 급속한 지역사회 전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이 계속 이어질 경우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감염자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3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31명입니다. 또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명 추가돼 2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광주 광륵사와 관련해선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이 됐습니다. 대전에선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에서 시작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산발적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주영광교회 교인들을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된 시설은 어린이집 등 11곳, 왕성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들을 통해 학교, 호텔 등 8곳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이 계속 이어질 경우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종교계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우리 주위에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시스템의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부터 이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서울 여의도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고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민노총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대전에서 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 형제가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등교 수업 후 처음으로 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웃 학교까지 14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일대 학원들은 휴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정은 기자, 오늘도 확진자가 추가됐죠? 네,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여전히 하루 평균 4-5명씩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우선 대전의 확진자는 50대 여성 2명으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나머지 2명은 세종과 충남 부여에서 나왔는데 각각 쿠웨이트와 카자흐스탄에서 온 해외 입국자들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확진자는 8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의 집단 감염은 초기엔 방문 판매 업체를 매개로 특정 지역에서 지인들 사이 전파되는 시기였는데 2주가 지나면서 지금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 주요 시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어제 등교 수업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형제인 학생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두 형제는 앞서 확진된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 확진자가 발생으로 두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포함해 주변 14개 학교가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학교는 이미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해온 터라 교내 밀접 접촉자는 20여 명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두 형제가 다닌 학원 4곳을 통해 접촉한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주변 학교까지 모두 14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또 형제가 다닌 학원 4곳은 2주간 휴원하고 주변 학원 100여 곳도 다음 달 5일까지 사실상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사흘 동안 확진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이 광주의 사찰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확진자들은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광주 동구의 사찰인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을 합쳐 12명입니다.
어젯밤 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역시 광주 광륵사와 연관 가능성이 큽니다. 광륵사 방문 확진자와 접촉했던 광주 37번째 확진자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이 광주 동구의 금양 오피스텔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조사 결과 지난 25일 이 오피스텔에서 함께 모였고 이 가운데 1명은 전남 목포에서 열린 코인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오피스텔 모임과 코인 설명회의 성격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광주지방경찰청은 신속대응팀을 긴급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영 성격과 타 지역 행사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일부 확진자의 경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접촉자와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누구든지 구매 제한 없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CU와 세븐일레븐은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정식 의약외품 마스크 5개들이 한 세트를 장당 600원에 판매합니다. 이마트24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조사에 따라 5개들이와 2개들이로 장당 각각 600원과 975원에 판매합니다. GS 리테일은 지난주부터 GS25에서 판매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부터 장당 500에서 900원에 GS 더 프레시, 랄라블라 등 15,000개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인데요. 강릉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상희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강릉 남대천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2시간 전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대천 강물도 눈에 띄게 불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역과 중북부 동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고성 등지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속초 설악동이 288.5mm로 가장 많고 미시령 273, 강릉 214.4mm 등입니다. 저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일까지 영동 중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낮까지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해안에 내려졌던 폭풍해일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영동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천막과 비닐하우스,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동해 중부 해상에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까지 일면서 해안도로 등 해안가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남대천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밤사이 집중호우와 함께 태풍급의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와 커다란 바위가 비탈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길이 50m, 높이 20m의 콘크리트 축대벽이 무너져 내려 인근 주민 17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도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길이 50m, 높이 8m 축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토사가 흘러나왔지만 신축 공사가 예정된 공터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쯤 부산시 기장군 한 농장에서는 빗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전남 광양시 한 병원 장례식장 1층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안전 울타리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여수시 낙포동의 한 도로에서는 1톤 화물차와 버스가 부딪혀 7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차귀도 포구에서는 어젯밤 10시 15분쯤 정박하고 있던 429톤급 바지선 닷줄 하나가 강풍에 끊어지면서 자초돼 선원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밤사이 경남과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등의 피해가 모두 18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7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투자자, 법인 채권자, 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조 씨가 처음입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늘 오전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세한 법안 내용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홍콩 매체 SCMP가 보도했습니다. SCMP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위원회가 중국 시간 오전 9시 표결에 들어가 162명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안법은 홍콩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내일 곧바로 시행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법 통과 가능성은 일찌감치 예고됐습니다. 中国政府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的决心坚定不移。 중국 매체는 심의 과정에서 4가지 범죄 행위 중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은 달라진 게 없지만 초안에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이 외국 세력과 결탁으로 수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경우 작년 송환법처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홍콩에선 재하단체 지미샴 대표, 반중 매체 빙과일보 사주 진미라이,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등이 첫 표적이 될 거란 말이 나옵니다. SCMP는 처벌 조항에 최장 30년인 마카오 보안법과 달리 홍콩 보안법엔 최대 무기징역형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마카오에는 없는 홍콩의 안보 기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중국 정부의 국가안보처를 홍콩에 설립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홍콩에 대한 여러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건데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윌버러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홍콩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강경한 조치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홍콩의 미국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원 구성을 마친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예비 심사를 마쳤고 예결위 심사도 시작됐는데 추경 심사에도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마자 대부분 상임위가 회의를 열고 하루 만에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비심사에서 2조 3천여억 원을 증액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 기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국회 교육위도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2,718억 원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도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까지는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벼랑 끝에선 민생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기업과 협상 결렬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이콧한 통합당은 추경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자체 분석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면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억지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 35조를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예산으로 우리 자식들의 돈을 빼앗아서 걷는 걸로 또 추경 처리 기한을 일주일 연기하면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말이 안 된다며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참여하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는데 생산과 투자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특히 자동차 등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나마 소비는 다소 개선됐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5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6.7%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6.9%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4월보다 21.4% 줄어들며 2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기계장비 생산도 12.9% 줄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한 달 전보다 4.6%포인트 하락한 63.6%를 기록했습니다. 3월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수치로 2009년 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생산은 2.3% 증가하며 2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생산이 늘었고 특히 숙박 음식이 14.4%, 예술 스포츠 여가는 10% 뛰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4.6% 증가했습니다. 5월 증가폭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책 효과로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5.9% 줄어들며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도 4.3% 감소했습니다. 소비와 서비스업은 부진을 벗어나고 수출과 제조업은 여전히 겨울을 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전망도 어두운 수준입니다. 기업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 6월 전체 산업 업황 BSI는 56으로 한 달 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1개 주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 주에선 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른 텍사스주. 대도시 댈러스의 병원 중환자 치료실은 밀려드는 중증 코로나19 환자들로 만원입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등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남부주들에서 병상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로 보건당국과 병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The last 3 weeks I have seen more admissions and sicker patients than on the previous 10 weeks. So it's been an exponential increase on the severity of illness and on the number of cases that we admit.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 말고 치료에 신경 쓰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마스크 쓰라는 긴급 행정명령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환자 발생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So the CDC guidelines are they are recommended but not required, and the president would encourage everyone to follow the orders of their local jurisdiction and CDC guidelines. 며칠 전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리 두기가 힘들면 마스크라도 쓰라고 했는데 백악관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경제 정상화 조치로 문을 연 주점 등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시건주에선 주점 한 곳에서만 8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백신이 개발돼도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반과학적이고 반백신적인 정서가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노인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푸른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공기를 내뿜는 식물 백서향입니다. 공기도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애들과 저기 주변에서 놀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교실 안에 숲을 가꾼 건 60살 이상 노인들입니다. 세심한 손길로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재배한 뒤 건강 취약계층이 머무는 시설에 배치하고 사후 관리까지 담당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한 미세먼지 저감 식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직접 식물을 관리하며 기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겐 평균 70만 원의 월급이 주어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쪽에 취미로 이렇게 여가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될 거고 또 거기 따라 가지고 조금의 용돈이 생긴다면은 그건 이제 덤으로. 올해 제주에서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특히 제주의 자생식물들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에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레나무 등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에 탁월한 식물들을 산업화시키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환경과 연계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 모델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오늘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10월부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게 되는데 양심을 판단하는 심사 기준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병무청은 오늘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심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새롭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복무 형태로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 복무 희망자는 신청서와 본인을 비롯한 주변인 진술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국 사전심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주변인과 신청인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의 양심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가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등 법률 규정과 독일과 미국 등 대체역 도입 사례를 반영한 심사 기준도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과해 대체역 편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올해 10월부터 군사훈련 없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이나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인 박정호 큰샘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두 사람을 불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단체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에 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북전단을 띄운 장소인 접경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장중에는 2130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 장후반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1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85포인트 상승한 2108.33에 코스닥은 3.28포인트 오른 737.9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호실적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했고 넷마블도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5%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중국 전역에 국내 관광 상품이 공식 판매된다는 소식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오며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면세점주가 급등했고 화장품주와 엔터주, 여행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40전 오른 120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와 남부 내륙에서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만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이어졌던 영동 지역은 여전히 다소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볼 수 있는 속초 등대 전망대 CCTV만 봐도 지금 거센 비바람에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저 멀리 파도가 거세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후부터는 날이 차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내륙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